확인 좀 해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USB에다가 교사 추천서하고 그 다음은 자기소개서를 같이 바꿨다는 거. 근데 교사 추천서는 신경 쓰지 말아라. 다음 넘어갈게요.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필수 및 배제 사항. 자, 지금 보면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인재상,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 고양외고. 고양외고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 동기에 반드시 써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리고 학교 내에 보면 친절하게 고양외고든 고양국제고에 보면 학교 이수단위가 나옵니다. 이수단위. 우리 학교에서는 총 180단위를 이수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심화교과가 편성이 돼 있다. 심화교과. 그러니까 한 단위, 그러니까 1단위라고 하는 게 아무도 안 하세요. 혹시 1단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저 뒤에 선생님들 한 단위가 어느 정도 시간을 얘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시간이요? 아니요. 50분을 17번 하는 게 1단위. 요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100분짜리 수업 8번 하는 거 같았어요. 한 달. 그래서 제가 각 외부나 자사고들 보니까 과목에 배정되어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적더라고요, 솔직히. 이수 단위 자체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자기가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능에서도 실제 지문 같은 경우는 넥사일 지수라고 해서 950 정도가 교과서를 보면 커버링이 되는데 실제 외부 지문에서 나오는 넥사일 지수는 1200까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 300은 제 아무리 교과서를 봐도 안 된다. 근데 수업하는 합격자들은 꼭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교과서를 갖고 국영수 중심으로 하루에 4시간 자고 블라블라블라 공부했다고. 그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지원 동기 파트 부분에 들어갈 내용들은 자사고는 건학 이명, 그 다음은 외고나 국제고는 학교의 특성, 1인 2학기, 동아리나 필요한 학교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은 뒤에 예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은 여기 올해 배대상, 이런 공인 영어 성적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각종 경시대 성적을 넣어도 안 되고요. 그 다음 요즘에 유료화되고 있는 영재교육원의 수료 여부도 기재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은 아까처럼 의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매주 양론 갔다 아버지의 직업을 나타내는 것을 나타내는 것. 우리 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니시지만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학비가 싼 국제고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지원 동기 쓴 애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쓰면 안 됩니다. 대기업, 삼성 대기업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삼성 대기업의 부장으로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되게 어렵다고 써놨더라고요. 항상 다니는데 그렇게 어렵냐? 아버지가 매일 어렵다고 맨날 그래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이렇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데 이렇게 그러면 아버지 맨날 술 마시고 잘 안 들어오시는데 그게 맨날 어렵대요. 그래서 국제고가 나왔대요. 학비가 저렴해요. 그러니까 특목고 선택하는 기준에 학비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거든요. 자, 그리고 외부적으로 생명공학 서울대에서 하는 그런 모임에 갔다 이런 거 다 배제입니다. 넘어가세요. 자, 요 자사고 부분은 현재 유서리 8KS반에 해당되는 학생들이나 8K반에 해당되는 아이들 중에 내신 성적이 국영수가사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자사고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사고는 외고와 다른 점은 국영수가사를 상대평가합니다. 정말 잘해요. 아까 과고나 영대고는 절대평가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수학과학만 절대평가입니다. 그 대신 학교 자체의 어떤 캠프라든가 집필고사 시험을 보기 때문에 혹시나 거기 가서 혹시 붙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험 보는 학생인데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에서는 이제는 자사고를 건들기 시작했더라고요.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망했다. 그래서 아마 자사고에 대한 제대사항들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저는
최고의 학교는 솔직히 자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입시에서도 최고 두각을 나타냈던 학교들도 보면 대원외고, 용인자사고, 그리고 실제 진학률이 가장 높았던 상산고, 그 다음 하나고. 대원외고하고 용인자사고는 합격자, 서울대 합격자 수가 많았던 거지 전체 진학률이 높았던 건 아닙니다. 학교 인원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학률 높은 학교는 하나고입니다. 하나고 가시려면 전학 가셔야 돼요. 2학년 때.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북일고나 한일고, 저희도 공주 4대국어를 제가 빠뜨렸는데 앞으로 공주 4대국어나 인천 한일고 같은 경우는 괜찮다. 그리고 동탄에 세마고라고 또 있습니다. 세마고. 거의 198점 맞아요. 200점 만점. 한민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도 공략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에 대한 자료들은 고양국제고, 고양외고, 그 다음 이쪽에 한민고, 양서고 이런 자료들은 제가 뒤편에 보면 수원외고 각각 분석을 해놨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고양외고나 고양국제고나 태그적인 사항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 왜? 곧 중3의 아이들 조만간에 오픈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오픈 자료로 올려놓을 겁니다. 왜? 이적 실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게.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과학고 영재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 학원에서도 사실은 기본 심화 과정에 대한 공부는 시키지만 별도의 어떤 경시나 이런 부분들은 고등학교 가서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하지 않는 학생들은 여기 학교 가도 별 도움은 안 된다. 그리고 혹시 의대를 발판으로 해서 갈 수 있다는 분은 과학고 가시면 안 됩니다. 과학고에서 의대를 가게 되면 나중에 얘한테 투자했던 장학금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의대를 목표로 갈 것 같으면 그냥 자사고나 일반고를 가는 게 유리하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외고 국제고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은 작년까지는 상대평가였지만 올해부터는 2학년은 절대평가, 3학년은 상대평가에 의해서 산출한다는 요것만 알고 가시면 오늘 내신 성적 산출 방식에서 2학년은 무조건 90점대를 맞아줘라. 그리고 3학년 때는 혹시나 2등급이 나와도 포기하지 말아라. 김포외고나 동두천외고나 때에 따르면 인천 쪽으로 빠져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쪽 지역에서 시험 봐라. 그리고 또 외고가 없는 지역의 학교들은 이 경기 지역에 와서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외고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지방에서도. 각각 지역에 자기 지역에서만 외고는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국 모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외고도 공립 쪽으로 가면 학교 시설이나 기숙사는 잘 돼 있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 잘 안 하는 아이들은 그런 동두천 외고 같은 데 보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공부 안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기숙사 가서 공부하는 사감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게 지금과 같은 수능 위주로 가는 교육일 때는 적합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꼴찌를 해도 지금은 특목고를 가는 게 유리하다. 그 대신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간다 이러면 그거는 일반고가 유리하다. 그거는 극소수니까 넘어갈게요. 요 부분.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 꿈과 끼 영역에서 써야 될 5가지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이 글을 쓰기 때문에 요 5가지는 주의해라. 자기소개서 파트를 꿈과 끼 영역을 대략 1000자 정도 대외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인성 영역은 500자 정도를 쓰시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여기 2014학년 작년도는 독서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독서가 삭제가 됐다. 독서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온 사항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거기에서 관계되는 독서 목록은 반드시 줄거리나 나의 꿈과 비교해서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인성 파트에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관계, 관계 지향성이라고 해서 6가지 원칙에 맞춰서 인성 파트를 적도록 했었거든요. 또 혹시 오늘 관계지향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관계지향. 단어 물어보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관계지향. 관계지향은 어떤 말이냐면 대인관계나 부침성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살갑게 덤비면서 내가 저걸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갈등 관계. 이 갈등 관계는 너무 아이러니해요. 뭐 학교 동아리에서 동아리 모임을 했는데 숙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이 있어서 자기가 조절해서 전체적으로 숙제를 잘 제출해서 수행평가를 무사히 마쳤다.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들 내용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갈등 관계와 그 대인 관계, 학교 대인 관계에 되는 내용들이 중복이 되니까 올해는 그 내용을 쓰지 말라고 이 부분을 배제시켰어요. 혹시나 갈등 관계나 관계 지향적인 내용이 관계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보다는 봉사 말고요. 자기 체험에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사례나 에피소드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 학교에 부합한 인재상이라는 걸 꼭 표현을 해줘라. 그리고 학교에 뭐 수행평가를 하고 봉사 체험을 했는데 어떤 갈등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했다. 이 얘기는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 내용은 좀 자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여기 보면 배려, 나눔, 타인 존중, 규칙,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회를 가보니까 갈등 관계와 관계 지향성에 대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관계 지향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눈을 개구리 눈처럼 뻐끔뻐끔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많이 듣지만 우리가 용어는 자주 듣지만 뭔가는 알겠어요. 근데 용어를 설명하려니까 대답이 못해요.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이건 앞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전체 요약자들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작년도 외고 국제고 입시에 대한 부분인데 점점 외고의 정원수를 축소하고 있다. 근데도 불구하고도 경쟁률은 하락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전체적인 경쟁률은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정원수를 줄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부분만큼 떨어지는 것이 실질적인 전체 대비는 높고 있다. 근데 올해는 절대평가제에 의한 첫 번째 입시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아마 작년보다도 한 두세 배 이상의 경쟁률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너무너무 많은 아이들이 내신 조건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 다음 사회통합전, 사배자 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배자 전형. 사배자 전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국가 유공자가 1순위입니다. 그리고 한 부모 자녀도 1순위입니다. 한 부모 자녀. 그래서 제가 어떤 엄마를 위장이용 나오면 되네요. 어머니 그걸 말이라고 하시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합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얘기하면 잡혀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 어떤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하는 조건에 뭐 건강보험료나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데 학교 교육위원하고 학교 선생님이 위촉된 7명인가 몇 명이 그 아이가 학교장 추천으로 어렵고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추천하면 1순위가 돼서 사배자로 100% 합격합니다. 유난히 제가 이 변두리 지역을 욕할 수는 없는데 이 변두리 몇 학교회 중에 보면 고향제로는 학교에 한두 명 가기가 어려운데 유난히 5-6명을 가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의혹이죠, 의혹. 뭐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분명히 그런 사배자 전형이 아니라고 학교는 얘기하지만 저는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또 애를 셋을 놓으시면 됩니다. 일단 셋 가지신 분은 공부를 좀 하고 아이가 셋이면 예전에는 그 첫째만 되고 밑에 둘째, 셋째가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엔 다 됩니다. 그래서 세 자녀를 두신 분들은 혜택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3순위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건강 학교에 따라서 의료보험순위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사배자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냐? 이제 해외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갈지 하나고 같은 경우에 돈을 냈잖아요. 학교 수익자 부담금을 낼 때는 못 가잖아요. 사배자 전형으로. 그래서 지금 사배자 전형이 줄고 그런 것들. 국제고나 외고는 좀 덜한데 이 자사고 같은 경우는
해외 수익자 부담금 한번 지출할 때 외고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낼 때 빚 내야 되잖아요. 빚 못 내면 표시가 나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합격할 때까지는 이마에다 사배자라고 안 쓰기 때문에 아니 뭐 세 자녀를 놓고 내가 한 자녀 한 부모 자녀가 조건이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이건희 씨 아들 이재용 씨도 뭐 한부모 자녀로 해서 국제좀 보내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배자 전형을 엄마들 입시요금 볼 때 되면 해당 사항이 되는지 요즘에는 그걸 아주 막 빨간 줄을 쳐가면서 막 형광펜을 막 적어가지고 그걸 확인하시더라고요. 왜? 거기에 해당된 사항이 있으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왜? 국제고 외고를 가면 교육 여건이 좋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정말 시설 좋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일반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경계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어머님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의 부분은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안 줍니다. 가끔씩 저희가 고양외고하고 무조건 고양외고하고 고양국제고 가까운 학교만 보는데 가천이나